제가요, 어제는 그 모니터를 안 보고요, 그 외부에 좀 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어, 종목에 대한 거나 또는 시황에 대한 거나 내가 말을 하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좀 쉬어가자. 내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못 보고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밖에 한번 돌아다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도 좀 만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주택 경기, 아파트 경기를 알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몇 프로 정도까지 해주는지 또 광범위하게 해주는지 실제로 은행원들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가장 정보가 확실합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ES 큐브가 지금 M&A를 하고 있죠. 잔금을 7월 20일까지 치러야 되는데 거기 실제로 자금을 넣는 사람이 이종철이라는 JC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들도 좀 물어보고 상황도 좀 파악을 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쪽 그 M&A 시장에서 보면은요, 전환사채, 담보대출이라든가 또 주식 담보대출을 하는 저축은행들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요. 주로 하는 데가. 상상인도 있고 또 HB저축은행 같은 데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주식담보대출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주식담보대출을 안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환사채 담보대출 같은 것도 거의 돈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가 시장이 죽는 것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저축은행 담보대출은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담보대출 해주는 곳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안 좋아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아, 내가 요즘에 시황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예측이 빗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에 돈들이 돌아가질 않는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포들, 부티크 또는 세력들, 이런 애들이 돈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마치 아파트 매매가 막히는 것처럼 주식의 M&A 시장도 막히는구나.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시장도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S 큐브인데요. 이 ES 큐브 같은 경우도 7월 20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80%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600억 딜인데 600억을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끌어올 때 그 FI들도 자기 돈 20억이 있으면 거기서 레버리지를 또 일으켜가지고 어디 가서 20억을 보태가지고 40억을
가지고 FI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모여가지고 600억이라는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곳에서, 돈이 나와야 될 곳에서 돈이 안 나와버린다, 레버리지가 안 일으켜져 버린다 그러면 자금을 못 넣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종철 회장 같은 경우도 자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 얘기가 돌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돈을 넣을 줄 알았는데 잔금을 못 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넣을 확률이 거의 70% 정도 되고 못 넣을 확률이 한 30%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 날짜가 돼봐야 압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제가 이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자, 어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제가 잠깐 기사 하나 볼게요. 자료 하나 볼게요. 자, 고객 예탁금인데요. 이것이 지금 55조까지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한 65조 정도 됐는데 고객 예탁금이 자꾸 줄어들면서 55조, 어제 같은 경우 7월 5일 같은 경우 54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요 미수금 반대 매매는 실제로 이제 아마 조금씩밖에 안 나올 거예요. 6% 정도라든가 한 4% 이 정도는 평상시에도 나오는 물량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65조 정도 되던 고객 예탁금이 55조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자금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어찌됐건 주식시장에서 나갔다는 소리니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금방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환율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을 조심해라고 그랬죠. 자, 환율이 1350원까지 가면은 주식에서 비중을 확 줄여야 됩니다. 절반 이하로 줄여야 돼요. 내가 1000만원 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환율이 1350원 가면은요, 300만원 정도만 투자해 놓고 나머지 700만원은 빼야 돼요. 무조건. 손해를 보건 안 보건. 근데 환율이 1350원까지 갈 수 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달 전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외환 당국에서 방어 대신에 속도 조절만 하겠다. 외환 당국에서요. 정부에서. 자, 여러분, 환율이라는 거는요,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거시 정책으로 해야 되는,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정부가 존재가 하는 것이죠. 그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외환입니다. 환율 정책이에요. 근데 방어를 하는 대신에 속도 조절만 하겠답니다. 이야기 끝난 거예요, 이건. 이 해석을 조금 의역을 하면은요, 지금은 이렇게 좀 예쁘게 말을 해놓지만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환율을 방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는. 자, 1350원이 가버리게 되면은요, 외국 자금들이 보통 어디에 들어와 있겠어요? 보통은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채라든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금들이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당연히 달러 자산으로 다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되면 환율 방어를 안 해주면. 뭐 환율 방어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국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제 환율 당국에서 더 잘 알겠죠.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이 편은요. 제가 135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주식 못 한다고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정리할게요. 제가 어제 제가 예측하는 것들이 다 종목들이건 시황이건 맞지 않길래 좀 쉬어가자,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나갔잖아요. 근데 주식담보대출, 전화사채 담보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환율이 1350원을 방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테마가 뜰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를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원자력이라든가 또는 전력, 원자력이 뜨면은 당연히 두 가지가 따라붙죠. 수소하고 전력망들,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놈들요. 이런 놈들이 송전망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놈들은 당연히 따라붙는 거예요. 원자력이 뜨면. 지금 이쪽 테마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쪽 테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과감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워서 못 팔겠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매도를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지트로닉스 차트입니다. 자, 3일 동안 5% 해서 한 16, 7% 3일 동안 올랐어요. 지금 이게 오른 구간이고요. 시간 외에서 또 한 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폐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 내에서도 올랐는데요. 내일 아무래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섹터가 지금 이제 조금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됐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테마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까워하지 말고, 손해본 거 아까워하지 말고 절반 이상 무조건 털어내야 됩니다. 제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환율이 1350원까지 와버리잖아요. 그때는 그냥 폭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쉽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500m 낭떠러지건 100m 낭떠러지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3200부터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340 오늘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더 떨어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요, U턴 또는 V자 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거는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100m를 떨어지건 200m를 떨어지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유턴을 하거나 V턴을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1350원까지 환율이 가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국 자본이 그 전에 다 눈치채고 나가버려요. 자,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현장에서 주식담보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세력들이 하는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전문꾼들이 담보대출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환사채 대출도 못 받고 아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객 예탁금이 아까 보셨죠? 원래 두세 달 전만 해도 65조, 66조 막 이랬어요. 호황기 때는 막 70조들이 보통 72조 막 이렇게 넘어갔었죠. 그게 지금 55조까지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환율 정책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를. 그러니까 자, 마무리.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지수가 올라올 수 없다고 그러면 비중을 확 줄여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KG ETS에 대한 내용 영상을 또 짧게 하나 찍겠습니다.